저 조이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애착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게임 중독 그 학생들 대하면은 그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대했는데 사실 저는 애착 그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왜냐하면 그거에 진짜 실패했다. 진짜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보이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그 게임을 엄청난 악으로 보면서 굉장한 매도를 하시는 바람에 여러 그러니까 이제, 가지 얘기가 그 있었어요. 말하자면 본인의 약점을 커버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치료사 선생님들과도 얘기가 이 게임 중독 학생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문제가 없는 그 부분이 한 학생도 있을지 어딘가는 있겠지만은 또 없었다. 아무튼 그 그러니까 부분이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하게 부분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의 임상적으로 초기에 박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중독, 게임 중독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을 돕는 방법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단순한 예, 현상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인지 행동적으로만 치료해서 이게 나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죠. 네. 결국 애착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애착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분이 혹시 어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인격 자체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예, 맞아요.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서정적인 어떤 프리에더프한 지점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군가가 잘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죠. 어린 시절에 이분이 가졌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려면 그 지점을 이분들의 왜 중독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이해해야만 이분들 바르게 도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장 이걸 그만두게 하고 안 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의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 항상 감안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의 개념 및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등은 종교적 의미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자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이 진실인 한 우리는 각자가 유일무이한 실제자이며 하나의 우주가 된다는 것도 진실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은 이를테면 탈무드 속에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자와 같으며 한 생명을 멸한 자는 전 세계를 멸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개성 발달의 한 조건 으로서의 평등은 서구 계몽 철학에서의 평등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칸트에 의해서 확립된 평등의 개념은 어떠한 인간과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결코 타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몽 사상에 따르는 여러 학파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평등을 착취의 폐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용, 이러한 이용이 잔인한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간에 폐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조금 나누고 가죠.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점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평등한 종교적인 의미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자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하나라는 것이 진실인 한 우리는 각자가 유일무이한 실제자이며 하나의 우주가 된다는 것도 진실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강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한두 문장으로 슬쩍 넘어갔는데 거기는 엄청난 어떤 퍼스펙티브의 차이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원문을 참조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평등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휴먼 디바인 서브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인간적이지만 인간적 신적인 자질을, 인간적인 신적인 어떤 실체를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디바인, 그래서 이제 디바인에 초점이 있겠죠. 우리가 휴먼이지만 휴먼 안에 디바인한 서브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나라는 의미를 썼는데,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의 세계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귀한 불성이나 혹은 성령의 존재가 우리 셀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 고귀함을 우리가 함께 쉬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프롬이 조금 뭐라고 할까, 논리의 비약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 그래서 하나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It is also true that each one of us is a unique entity, is a cosmos by itself. 이게 우리가 같은 신성을 인간적 신적인 어떤 자질 혹은 그런 본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각각 유니크 엔티티라고 하는, 아주 유니크 엔티티란 말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고유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라고 하는 것하고 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유니크 엔티티라는 말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는. 그래, 아까 하나라고 쓴 것하고 유니크 엔티티, 아까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적이지만 신적인 어떤 본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서 평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는 유니크 엔티티다, 우리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질성과 고유성을 여기서 같이 섞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분 논리를 펴거나 잘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동서양의 것을 이분이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가지 개념, 한쪽에서는 유니크하다, 한쪽에서는 유니크 엔티티라고, 독립적인 실체라고 하는. 그래서 독립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라고 보는 거죠. 코스모스가. 그래서 우리 한 인격을 말살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우주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인격을 살리는 것은 결국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개념까지 넓어졌는데, 여기서 하나의 그 원리스라고 하는 것. 우리 인류가 신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주장했던 앞부분, 그래서 우리의 평등성, 우리의 존엄성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과 이 두 번째 나오는 유니크 엔티티라고 하는 부분, 유니크 엔티티, 하나의 독립 고유한 실체이면서 또 하나 이 고유한 실체가 하나의 코스모스를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분이 동서양의 개념을 함께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만만치 않은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한다면 우리가 득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깨쳤는지 좀 나눠보 주시죠. 그 이 이야기의 기본적 특성 자체가 지금 영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죠.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창조자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한 관계 속에서, 지난번에 그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각각 독립되어 있는 작품이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점은 작가가 같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작품들은 다 그 작가의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그 하나라고는 하나의 큰 타이틀 속에서 그게 들어가지만 개별적으로는 나름 어떤 뭐랄까 독특성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모든 그 생명체나 그 우주에 구성되어 있는 무생물이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생물과 무생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게 실질적으로 뭐 요즘 양자 물리학까지 들어가 보면은 생물과 무생물의 구별이 없거든요. 그거는 다 일정한 어떤 원소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물질은 각자가 움직이고 있지만 우주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그냥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 버린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동질성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또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 이제 무슨 그 웹 카메라인가 그 저기 망원경인가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예. 클리어하게 보면서 그 전에 불분명해 보였던 그 갤럭시인지 아니면은 스타인지 잘 몰랐던 것들도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 눈에는 분명히 그냥 하나의 스타로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갤럭시 가지고 빌리언 넘는 별들이 모여있는 군집체였다라는 이런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처럼 안드로메다하고 우리가 있는 그 갤럭시하고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 물질의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창조자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런 면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그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물리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막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뭐 어떤 법칙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통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 천체에 달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달이 있는 것조차도 지금 과학자들이 해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완전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고 제일 가까이 있는 천체인 달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보면은 가까이 있지만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독특해서 각자가. 그렇지만은 그 공통점도 발견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예.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실존 그림 그릴 때 밑에 그 본질적 실존 이야기라고 예. 했는데,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인간과 인간들은 전부 다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그런 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 관계, 대상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분리부라는 말했지만은 그런 실존의 문제가 더 커서 우리 본질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다고 느껴지면은 그 끊어질 수가 없지만은 끊어졌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니까 그걸 자꾸 부여잡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거기 많이 쓰게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리한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쩌면 우주와 내가 결국은 분리할 수 없어서 근원적으로 어쩌면 우주가 나의 일부고 내가 우주의 일부라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심리적인 이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절연돼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많은 불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입장보다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성격 유형이나 어떤 증상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돕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실존적인 입장에서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근원적인 고통, 불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통이라고 페인이라고 하는 것들, 이 고통들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무아를 깨달아야 나라고 하는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바로 깨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동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영성적인 태도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융합해내느냐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원리스처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자체가 랭귀지 자체가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너무 속다 보면은 그 언어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모두가 하나다, 원이다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유니크 엔티티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패러닥시칼한 논리가 들어가 있죠. 우리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의 우주에 이루어내고, 아까 한주혜님이 가상세계 속에서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따로 없는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이 게임의 세계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그 게임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 세계의 하나의 요소로서 체험하고 있는 것. 이게 어떤 불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깨침의 단계를 설명할 때 나오는 논리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쳐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불가에서 전에 우리 공부할 때 아상, 수자상, 중생상,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이 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불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상들이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게 레프리젠테이션인데, 이 표상이 자기 표상도 있고 대상 표상도 있겠죠. 이런 표상들이 모두가 헛것이라는, 환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참으로 우리가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환상을 깨는 과정, 이것이 어떤 수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예를 많이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허상이라는 것에 가면, 여기 지금 에릭 프롬이 첫 번째 얘기해서 원리스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부분에 가면은 이게 막히죠. 우리가 유니크 엔티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체가 고유한 존재라고 하는, 이게 어쩌면 이게 실존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유니크 익시스턴스냐, 우리가 무하냐, 그럼 무하라고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화두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깨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하나의 원리스와 유니크 익시스턴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인데 어떻게 유니크 익시스턴스냐, 아까 유니크 익시스턴스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아주 자기의 독자성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거죠. 유일한 존재, 아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유니크 익시스턴스고, 어쩌면 또 하나는 이거 양자물리학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가 우리의 존재다, 유니크 익시스턴스 자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하는 개념이죠. 이거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원자가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원자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지는 거죠. 그 속에 어떤 미립자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미립자 속에 또 온전한 어떤 진공 상태,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게 우주가 무엇인가, 코스모스가 무엇인가, 우주와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여러 질문들이 이분이 다 깨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전을 주는 얘기예요. 원리스와 유니크 익시스턴스라는 게 만만치 않은 얘기죠. 아까 얘기를 유니크 익시스턴스를 유일무이한 실제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에릭 프롬이 아주 멋지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각자가 유일무이한 실제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등식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같은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서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를 한꺼번에 여기 짜집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그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랑 이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 지금 에리 프롬의 그 표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다른 그거에서는 아까 모두 다 이어져 있는 어떤 고유한 개체들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도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근데 또 예. 다른 선생님은 그걸 시각화하면 리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리좀이라는 거는 어떤 덩쿨 뿌리가 있는 그런 어떤 식물의 어떤 형태인데요. 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 밑에서는 이어져 있지만 밖에서 나와서는 또 고유하게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어떤 식물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리좀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또 표현을 해내기도 하셔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고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테드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숲을 연구하는 굉장히 오래 숲을 연구하신 숲학자 여자 굉장히 올드하신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리즘의 개념처럼 숲에 굉장히 큰 규모의 숲에 산불이 나거나 하면은 그 숲의 나무들이 그 땅 밑에 어떤 이어져 있는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위험 상황이 닥치면은 진짜 뭐 나무가 뛰어서 도망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그 어떤 이렇게 물질 같은 것을 내뿜어 가지고 땅 밑으로 어떻게 소통을 그 땅 밑에서는 이어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는데 약간 그런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면서 사실 저희가 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그 굉장히 그 굉장히 고유한 어떤 개체면서도 굉장히 하나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으로 조금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 하는 한주혜님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한주혜님이 이렇게 쉽게 소화하는 것은 한주혜님이 명상을 오래 이렇게 하셔서 아니 그 어쩌면 숲학자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역설 네. 역설적인 역설적인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흡수가 돼요. 근데 서양식의 개념으로서는 이게 모순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LA 프롬이 서양이면서, 그러니까 물론 서양적인 관점 갖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각각의 지체가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한 몸, 그러니까는 교회가 한 몸이듯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손과 발과 눈과 입이 한 몸 안에 있어서는 다 평등하잖아요. 다 같은 몸의 일부이니까 누구는 다르고 그러니까 기능은 다르지만 이렇게 위치적으로는 권한이나 이런 위치적으로는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듯이 그런 고유함을 또 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에릭 프롬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 한주혜님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숲 얘기를 하는데 강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 그림 생각이 나요.
어떤 밑부분에서는 서로 엉켜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한주혜님이 인용해 주셨던 그 숲 설명가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열대지방 여행하면서 깜짝 놀래 어떤 숲에 가면 정말 그 특히 대나무 같은 것들이 그래요. 대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보면 다 연결돼 있어서 한 나무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 숲이 하나의 대나무인지 몇백 개의 대나무인지 그 구별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열대지방의 식물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뿌리로 연결돼 있는데 각각 독립된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여러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들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화두로 가지고 가면서 또 계속 가보죠.